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헌재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죠, 위원님. 지금 4월 선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화 되는 겁니까? 이번 주가 넘어갔으니까 결국엔 4월에 선거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AI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법률 조항만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여론도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여론은 과연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10% 안팎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여론이 일방적이었습니다. 거의 90% 가까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사안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파면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일방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그때 8대 0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여론은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충분히 철회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많은 광장의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한 결정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복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 그렇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를 봤을 때 대통령은 탄핵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재판관들이 지금 2분, 3분 이 정도까지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평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미룰 수가 있다. 하지만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기각에 가까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각하는 아니고 기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각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봤을 때 각하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기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각이든 각하든 과하다. 그 윤 대통령 복귀해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과연 여론을 고려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오후에 대국민 담화문에서 신속히 탄핵 심판 선고 내려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그동안은 사실 좀 여유 있게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압박을 가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2월 말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8대 0 뭐 분명히 뭐 탄핵 인용될 거기 때문에 이거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3월 중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빨리 이제 선고를 해달라. 그 선고를 해달라는 의미는 빨리 파면해달라는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빨리 임명해달라.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달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임명 안 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몸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뭐 협박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이면 속에는 민주당 이 오히려 더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부의 어떤 분위기를 더 잘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우리보다는 정보가 뭐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지금 현재 국회 소추인단의 대표 변호사인 김희수와 그렇죠. 같이 지금 네. 있고 나머지도 뭐 문영배라든지 이미선도 역시 민주당하고 지금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합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는 어떤 재판관들 특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지금 비상기원과 국가긴급권 관련된 판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판례는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96년도 당시에 이제 YS의 그 국가 그 긴급 재정 명령권에 금융 실명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국가 긴급권은 사후심사에 제외되지만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고 97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12.12 비상계엄을 판단할 때는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에서 대외되지만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비상계엄이 이제 국헌문란 행위고 내란이기 때문에 당시 사법심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국헌문란 행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상당 기간 동안에 상당히 그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국가 기능을 마비를 지금 대통령의 2시간 반 동안 비상계엄을 한 그것이 국가 기능의 마비인가? 그게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국회가 어차피 이제 다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제 국가 기관의 국회에 있던 기능 마비가 아니었던 것이고 또 두 가지가 조건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어떤 신뢰를 이제 배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히려 더 지금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그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위급하다고 지금 해서 이제 이 비상계엄을 했다 하고 특히 또 이 국민의 신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최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 어떤 지지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어떤 논리에서 당연히 탄핵 기각 각하를 저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헌법재판소 내에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지금 평결 단계에는 갔을까요? 평결 단계는 뭐 못 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평결 단계는 갔다고 보십니까? 평결 단계로 가면 바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선거 결정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평결 단계는커녕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그리고 갈수록 기각을 결정하려는 재판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간이 갈수록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탄핵 난사를 했죠. 줄 탄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탄핵 남용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이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탄핵 사건들을 살펴보자니 또 여러 가지로 정황을 보니 민주당이 행정부에 대한 권력을 심각하게, 심대하게, 중대하게 침해를 하였구나.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관들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이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는 대통령도 상권분립 차원에서 대항적이고 비례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 비례적이고 대항적인 대통령의 조치가 있다면 대통령도 상권분립 수호 차원에서는 과연 대통령도 계엄이라는 다소 무리수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러한 결론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계엄이라는 수단은 매우 무리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법리와 그리고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부터 멀어졌느냐 이러한 정치적 판단까지 한다면 아마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정도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4대4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했던 것들을 역사만 살펴봐도 이것은 어쩌면 대통령의 행동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상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고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처음에 심리할 때 초시계까지 졌습니다. 빨리 하려고. 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급반한 것은 아마도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초나 중순에 있을 선거 결정은 기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예측일 겁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굉장히 좀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또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제의 결정이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내지는 탄핵 각하했던 결정을 내리는데 더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 그거였는데 어제 그 이재명 당대표 선고가 네. 과연 이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명시적으로 뭐 얼마만큼 받을지는 뭐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조금 전에 최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정도 되면은 일단은 이 비상계엄은 이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탄핵 여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할 텐데 이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에 의한 어떤 국회의 어떤 독주가 너무 좀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탄핵만 하더라도 물론 탄핵이란 제도가 국회가 할 수 있지만 이 탄핵이란 제도는 극히 상권 분립에 예외적으로 국회가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총 21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 발의까지 총 30건입니다. 30건. 한 건만 더 있으면은 베스킨 라빈스의 31이 되는 건데 이렇게 탄핵 폭주로 인해서 부처의 마비를 넘어서 국가 기능에 어떤 마비가 된다는 것을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이제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한덕수 뭐 대행이나 헌법재판소 공세 계속해서 다시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공갈프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탄핵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어떤 국민의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째려본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한 거라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밖에 안 했는데 탄핵한 거라든지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진짜 대통령이 탄핵 심판돼서 이 국난을 수습해야 되는 사람까지 탄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만약에 대통령까지도 만약에 탄핵이 되면 이 민주당 특히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 독주에 인해서 너무 지금 국가가 한쪽으로 좀 쏠려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인데 균형 감각. 네. 그런 어떤 균형 감각인 측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벌어졌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결국은 균형 감각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과 생각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